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예, 외우는 게 좀 짜잘하니까 차분차분하게 보고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연결하면서. 어쨌든 동작의 기본 요소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 특징하고 퍼, 라, 그쵸? 동작 통합 모형하고 하위 요소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이 사람 거 보면 전신, 부분, 모양, 인식부터래요. 인식하고 모양을 가지고 움직여서 부분을 움직이다 전체를 움직이고 이렇게 외워야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신체 인식 중에서는 이게 있고, 네. 공간 인식은 여기 있고, 이렇게 들어가고. 네, 요게 유예구나. 네, 공간은 방향, 가는 길, 범위. 이것도 이제 모양새로 외워야 되겠네요. 방향으로 하고 결로가 가는데 범위가 얼마큼이다. 그런 다음에 높낮이 수준하고 개인 공간, 일반 공간 구분까지. 그 다음에 노력하고 관계 맺는 것도. 노력? 이게 노력이에요? 네, 시공간이 있고 그 안에 힘이 흐름을 갖는 거네요. 시공간 속에서 힘이 흐름을 갖는 거예요. 또 신체 부분, 파트, 집단, 여러 명하고 파트너. 물체 쓰는 거하고 필요한 요소들은 다 얘기를 했네요. 그쵸? 신체, 나이가 있고 공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었는데 노력과 관계는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인간이고 이거는 공간이고 이건 시간이고 이게 상식의 삼간이거든요. 이런 거 잘 생각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거는 시간이고 이렇게 흐르는 건 이건 공간이고 이 가운데 인간이거든요. 이게 상식의 삼간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이 도구는 관계, 이거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이거 관계고 요 표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하고 어떤 요소가 있는지 체크를 하면 덜 잊어먹겠네요. 이렇게 시공간 속에서 힘이 어떤 흐름, 방향성을 갖는 거죠. 그렇게 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신체 전체, 부분, 활동, 모양 이것도 이제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좀 보고 공간, 개인 공간, 일반 공간, 방향, 높낮이, 범위, 경로, 시간, 속도도 가속, 감속, 리듬 이렇게 이것도 진짜 외우기는 쉽진 않네요. 한번 빼먹으면 안 되니까 문제는 방향하고 경로하고 이게 복합되는 것 같은데 방향에서 더 경로로 발전되는. 갈라휴는 사람 이름이에요? 네, 갈라휴. 운동 발달 단계, 힘 또는 무게 이것도 이 위에네. 요 위에 깔린 거죠. 네, 이만큼. 힘 또는 무게, 강약, 질, 점점 강하게, 흐름 이것도 흐름도 위에네, 그죠? 네, 관계까지 요거 4가지 요까지네. 네, 관계, 사람 간의 관계, 사람 간 관계, 공간 속에서 관계, 유사성, 동작 유사성, 시기, 타이밍, 신체 부분, 사물 간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 이렇게 요걸 가지고 혼자 차분하게 생각해갖고 빠지지 않게 기억 안 하면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네. 하도 자주 들으니까 그렇게. 네, 잡혀있어요. 자, 운동 발달에서 반사 운동 하다가 초보 운동하고 기본 운동하고 전 운동 단계 이렇게 되는 거네. 연령대 3세부터 시작 입문하고 초보하고 성숙하고 이게 단어만 외우면 되네 이거는. 그래서 연령대를 2, 3세, 2, 3, 4, 5, 6, 7 이렇게 나누는구나. 그라함, 기술 숙련 못 찾았어. 못 찾았어요. 안정성, 이동성, 조작성 이게 되게 네, 아니죠. 동적 평형, 동적, 정적 이거 뭐예요? 축성? 네. 축성은 뭐예요? 저는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이건 움직이고 이건 가만히 있고 이거는 서 있는 상황에서 지속하는 거. 네, 흔들거나 그러니까 요거랑 중간 단계 정도. 네. 기초 동작 복합성상, 추진 움직임, 흡수 움직임. 이것도 나눌 때 조작하는 것도 이 두 개로 나누는 게 맞나? 또 고민도 해버리기 구분 기준에서. 이런 거는 이동성이나 안정성은 금방 이해가 되고 나누기 뚜렷해 보이는데 이거는 공을 이용해서 물건을 이용해서 하는 거. 오는 거를 이거 추진은 앞으로 보내는 거고 이건 받았을 때 이걸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조작이 그것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좀 적다고 생각보다 기준이. 자, 이동 동작, 비이동 동작, 그러니까 조작적 동작, 그럼 조작성과 관련되겠네. 네. 이동 비이동은 이동성과 관련되겠고, 이렇게 그죠? 안정성은 비이동. 그 다음에 이동 비이동이고 안정성과 이동이니까 비이동과 이동 이렇게 세 개가 맞춰서 안정성이 안정성이 비이동이에요. 네. 이렇게 세 개 짝지어서 있는 거고. 네. 그다음 구조적 리듬은 이거 틀을 알아야 되니까 그죠? 순서도 알고 틀도 알아야 되니까 구조를 이해해야 되니까 반구조하고 비구조 이 반과 비의 차이도 명확하게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자, 이동, 걷기, 두발 이동. 이게 이제 이동하는 종류들. 네. 이제 이거 뭐라고 써져 있어요? 뛰어넘기. 뛰어넘기, 달리기, 기어가기, 스키핑, 지키는 거, 잡는 거, 미끄러지기, 기어오르기. 전부 다 놀이터에서 하는 거네. 이것도 갤로핑. 갤로핑은 발바닥에 나가면 다른 한 발로 뒤따르는 동작. 이것도 양감질. 네, 안감질. 한 발로만 뛰는 거. 단어 자체가 이게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지는 단어네. 양감질. 갤로핑도 어떤 체육 기술에서 스키핑은 많이 하거든요. 스킵하고. 이것도 다 되면 뛰기, 달리기, 스키핑. 그럼 자, 용어만 외우면 되는 거네요. 설명해주고. 네네. 비이동은 이거 뭐예요? 뻗고 구부리고 비틀고 제자리에서 네. 회전 흔들기 떨기 이렇게 네. 균형 잡아서 안고 구리고 피하고 떨어지기 이렇게. 네. 축성은 여기다 썼구나. 추진, 던지기, 차기, 치기, 밀기, 콩풀은 뭐예요? 공튀기기. 공튀기기, 공 굴리기, 공 받기. 흡수는 받기, 당기기, 잡기. 네. 그래서 외울 만한 게 없구나. 네. 그냥 알면 돼요. 반하고 비의 차이는 뭐예요? 반구조랑 비구조는 이제 반구조는 선생님이 그대로 멈춰라 이런 것처럼 네. 애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하고 선생님이 해주는 게 섞여 있는 거예요. 반씩? 네, 반씩. 그 절반 하프라는 뜻이고 비는 아예 애들이 자유롭게 그냥 줘주는 거. 구조는 정한 거고 이건 절반이고 네. 이건 아니고. 네. 그럼 너무 그거더라. 허무하네. 자, 교수법도 직접 과제 제시 방법, 직접적 교수법, 장단점, 특성, 유의점에서 장단점과 연결될 것 같고, 그래서 A라는 사람의 발견 교수, 안내 발견, 네. 이거 장단점, 또 그러면 탐색 교수법 네. 2개. 여기까지구나. 탐색 할시버터도 켜줘야 되는 거죠. 탐색을 이렇게 4개까지. 네. 그 다음에 창의적 교수법, 통합적도 다르잖아요, 그죠? 네. 통합인데 여기서 이건 끊으면 테마식 문제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창작무형이고 이거는 그죠? 네. 이거는 상상환상식이고 연극이겠네, 극적이면. 네. 이거는 음률 동작이고 음악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동작, 무용 뭐 이렇게 리듬 이렇게 되겠네. 네. 이것도 직접, 주도적. 특별한 게 없네요, 직접인데. 네, 교사가 계획한 대로 하는 거고. 그죠? 네. 근데 주도적이라는 건 애매하게 쓰였는데. 뭐가 주도야? 학생이 주도야? 교사 주도? 주도해. 교사가 직접 주도해서? 그걸 주도라고 쓰나? 이렇게 학생이 주도는 돼도 교사 주도는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교사 주도. 실제적으로는 그렇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교사가 중심을 서서 수업하는 건데, 주도라는 건 학생 주도는 돼도, 교사 지도라는 건 애매하다고. 명확성을 떨어뜨리는 건데. 시범 모방을 통해, 시범 모방. 당연히 이렇게 모방해줘야죠. 경험에 보여줘야 되고, 그죠? 직접적으로 쉽게 한다는 거죠. 하나하나, 그죠? 네. 요구된 반응으로
직접적 교수로 바로바로 따라서 하게. 요거보다는 요게 간접적이겠네요. 안내에서 이거는 그냥 직접 가르치고 이건 안내에서 발견하게 해주는 거라. 네. 조금은 간접적이게 네. 창의적으로 먼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겠네. 네. 목표를 주고 그러니까 따라오게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하다가 그것들을 자신들이 조금 찾을 수 있게. 네. 요거는 직접 끌어서 바로 보여주는 거 따라서 하고, 요거는 어떤 목표를 정한 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연결고리를 잡아갖고 아이들이 조금씩 이끌어내게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수용 제시라는 거겠네. 그렇죠? 근데 이 목표를 안 가면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까지 안 가면 창의롭게 삐져나가려고 하면 통제를 하게 되죠. 근데 계속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최고인데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목표를 달성을 안 하면 애들이 뭐 했어? 그냥 놀기만 했어? 이렇게 할까봐 강제로 목표를 주입하게 된다고 나중에 보면. 창의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창의적이 너무 뛰어나면 1대1로 해야지 안내 발견 원래 특성은 그런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접적 교수법하고 안내 발견하고 쳤을 때 과정상의 안내 발견을 하면서 결국은 직접 교수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런 것보다 여기 안내 발견 교수의 장단점 얘네들 쓰는 것도 그런 면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스스로 터득하는 건 좋은데 스스로 터득 못하는 애도 있고, 그죠? 못하는 애들이 직접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그죠? 네네. 그래서 해서 경험을 해서 스스로 가게 하는데 이런 건 똑같아요. 내가 니네 알아서 스스로 질문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기회를 주고 근데 못해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러면 얘 도대체 한 게 뭐냐고 하니까 가려다가 그냥 책 그냥 강제로 읽어주면서 수업 나가버리지. 하다가 기다리다가. 네, 기다리다가. 근데 사실은 더 기다려줘야 그 고비를 넘어가는데.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고비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탐색적 교수법. 요거, 안내 발견하고 탐색 교수하고 차이가 뭐예요? 안내 발견은, 안내 발견은 대충 언어적으로 계속. 탐색 교수는? 탐색적으로 그냥 진짜 탐색할 수 있게. 본인이? 자유롭게. 네. 그럼 이게 안내 발견은 직접에는 이게 제일 강하고, 네. 선생님, 교사가 이거는 반 정도고, 네. 이건 좀 자유롭게 둔다는 거네. 네. 네. 그래서 탐색적 방법을 해야 되는데, 요 안내 발견을 했던 애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린 애는 이거 쓰고, 좀 나이 먹으면 이거 하고, 더 크면 이거 하겠네요. 네. 순서대로. 네. 그 상황마다 다르고. 탐색 방법. 그러니까 아이 능력에 따라 다르고. 그러다가 이제 특이한 애들을 이걸 하겠네요. 창의적인. 특별한 애들. 창의성 뛰어나고, 이걸 다 적극적으로 하길 바라는 애들. 그쵸, 네? 근데 실제로는 통합적이나 문제 해결을 가지고 교환을 구성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할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끝나고요. 이것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역량 속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직접 교수하고 안내 발견하고 탐색을 하는데 네. 이제 이런 전체적인 이 아이와 교사의 관계 속에서 네. 아이가 좀 특이하고 창의적인 게 있으면 이 방법을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통합적 접근이나 문제 해결 방법으로 교환을 짜서 네. 강도를 이 세 개로 할 것 같다고요. 이렇게 직접 안내 탐색으로. 네. 근데 이건 교환 짜기에는 참 좋은 기준이거든. 근데 그 교환 중에서 이렇게 무용이라든가 환상 중심이라든가 음률 동작이나 창의적 동작이 하나의 테마 파트를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에는 직접과 안내와 탐색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창의적인 애들은 창의적으로 별도로 관리를 또 하지만 여기 안에서 문제 해결이나 통합식으로 어떤 방식이든 짜서 이 세 가지로 한다는 거죠. 네. 그걸 짜서 만들었던 장르들이 이렇게 무용, 상상, 그다음에 음률, 이렇게 동작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세 덩어리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이 전체가. 네. 그렇진 않아요? 관련성이? 그러게요. 저는 공부할 때 탐색적까지는 잘라가지고 공부했고, 네. 이게 묶어서는 그렇게 묶었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묶었고 인정. 네. 요거 묶었고 이것도 묶어도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룹이 다 요거는 과목별 특성 같고 네. 요거는 전반적인 교수법의 강도의 차이일 것 같고
요거는 그 교수법을 만드는 교환을 어떤 식으로 놀이체계로 작성하냐, 이게 책 활동으로 작성하냐,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네. 그러면 세계가 이게 나오는 게 이해가 된다는 거지. 연결되는 게. 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써있는 글은 읽을 필요가 거의 없을 만큼 다 많이 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체력유형은 근력, 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을 외워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걸 외울 때 근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달리기를 해. 근데 유연성, 심폐지구력, 그럼 이게 운동이나 이런 거 하나를 해서 이 세 개가 이 네 가지가 필요한 운동을 하나 떠올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 필요해요. 수영이고 이거는 뭐. 이것도 이거 건강이고 이건 횡이고 네. 이 건강은 이거 기본을 만드는 거고 그 기본으로 이걸 하는 거고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근데 요거를 다 떠올려서 네. 이걸 떠올려가지고 외우려면 이거 단순 암기밖에 더 되지 않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네. 이걸 떠올려서 나중에 어떤 글 내용에서 요거는 있는데 요게 모자란다, 요게 잘 된다, 요걸 주의해야 된다, 요게 교육 요소에서 빠졌다 이런 걸 찾겠죠. 네. 적응은, 네. 시험은.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끝난 거 아니란 건 알아요. 네. 아는데 문제는 어쨌든 그래도 이걸 외우고 있는 거랑 안 외우고 있는 거랑 엄청나게 나중에 이걸 뽑아낼 때도 세 개만 떠오르면 나머지 하나 안 떠오르면 답답해갖고 말을 못 쓴다는 거죠. 빙빙 돌렸으면 틀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쓰는 걸로 안 나오고 단답형으로 네. 찾는 걸로 나와가지고. 만약에 나오면 요 네 개를 외우지 않으면 요걸 따로 떠올릴 수가 없다는 거지. 네 개. 그 다음에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소유성 말고 다른 것도 하나를 뭐 예를 들어 여기다 유연성 이렇게 써버리면 끝난다는 거지. 왜냐면 다 성성인데 이것만 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 외우거나 다 명령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분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단어를 안 쓰면 1점이 감점되는 거니까. 네. 퍼펙트하게 외워야 되니까 힘들다는 거죠. 적응력, 이거 여기네. 체력의 정의, 적응력. 활동력. 두 개예요, 이렇게. 네. 적응력, 활동력, 땡땡이에요. 네. 체력 운동, 과부하. 많이 하면, 이게 이제 헬스할 때죠. 점점 지속하면서, 반복하면서, 몸의 균형이나 이런 거 맞춰서. 이게 헬스의 원리네. 헬스가 체력 운동이니까. 그죠? 네. 자기가 힘들게 해서 근육을 파열시켜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점점 센 걸로 해야 되고, 오랫동안 헬스해야 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시키고,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근육의 균형이나 이런 게 맞아야지, 안 그러면 밸런스가 깨져요. 네. 이게 헬스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시를 좀 생각해갖고 연결해서 하면 좀 도움이 더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근데 여기 또, 굉장히 많네. 미세먼지가 요새 떠가지고. 그쵸. 이게 해결되려나? 요즘 애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자, 미세먼지, 유치원 임무, 그 다음에 미세먼지 대응 방법, 건강교육법, 요 미세먼지 끊고, 건강, 영양소, 편식, 식품, 대체식품, 식품 실어 등, 알레르기, 유아식단, 유아영양, 투약. 그러면, 여기랑 유아식, 유아영양, 여기까지 투약. 끝날까요? 아이고, 이게, 요 식품 정도로 이렇게 나누겠네. 근데 알레르기가 여기라 다 연결돼요, 그것까지. 알레르기가.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식품으로 다 연결되네. 네, 건강이라 이게. 네. 근데 건강교육법이 좀 폭넓고, 여기서 이제 식품으로 쭉 들어가다가, 네. 여기는 알레르기나 이상 증상으로 딱 이렇게 나누는 건데, 네. 이거 기본 개념이고, 요거는 이제 응용 개념이고,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환경인데 그 안에서 건강, 영양소 이렇게 되네요. 안전이야 또 똑같네. 그죠? 안전이야 이제 뭉뚱그려서 볼 수 있겠지만 미세먼지, 임시후업, 그렇죠? 이것도 맨날 임시후업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떡하려나? 그렇게요. 7일이네. 고농도한데 임시후업 해버리면 엄마들 난리 나잖아요. 좀 미세먼지 담당자도 있네. 탐방을 해봐야 방법이 없는데 예방하고 대비하고 마스크 씌우고 집안에서 있게 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청소하고. 호흡기로 갑자기 이렇게 될 정도면 안 보내겠죠, 엄마가. 그러니까 그 민감군이 있어가지고. 민감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연락해야죠. 네. 병원 보낸 다음에 연락해야죠. 그잖아요. 빨리 집으로 가라고. 그쵸. 근데 이제 집에서 못 받는 경우에, 집에 가서 없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영양소야 뭐 일반적으로 단탄지, 안 나와요, 근데. 탄단지, 단지탄 하고 식, 어릴수록 위장 점막이 발달이 미숙하니까 덜 먹여야죠. 알레르기가 어릴 때 안 생겼다 어른이 생기기도 하고 어린이 때 있다가 어릴 때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식품 제한, 영양소 예방하기 위해서 대체 식품으로 하기도 하고 네. 현재 기호식품, 지방 표시하기도 하고 맞춰서 이게 짜잖아요 보통은. 그 일상적으로 그 어느 유치원에서 만든 식단 영양사가 잘 짜면 그거 변형해서 거의 비슷하게 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재료감은 좀 틀릴 뿐이지. 비슷해요, 맞아요. 기호식품, 영양식품 신호등. 왜 그러냐면 책 잡히지 않으려고. 그렇잖아요. 알레르기 질환은 수록 전에 조사해야 되는데 이거 책임 문제 때문에 이거 꼭 조사해야죠. 네, 맞아요. 엄마들하고 정말 증세했을 때 기록해놓고 알린 근거 남겨야 되고 언제 알렸는지. 이게 예민해서 그죠. 책임 문제. 네. 식단에 있는 이거를 남겨놔야 나중에 알레르기 됐나 안 됐나 하니까 그죠. 이거 보관하죠. 네. 그죠. 그리고 단체상. 반영해야 돼요. 네. 먹을 때. 그러니까 이게 예민한 문제니까 투약시 약. 이게 유치원에서 애한테 약 줄 정도면 굉장히 조심스러워가지고 힘들어할 텐데. 네. 그래서 엄마가 갖고 온 것만 먹여야 돼요. 그죠. 네. 그다음 뒷산에 딱 막 먹이는데 그거 자체도 쉽지 않다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는 결정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놓치면 안 되니까 신경 쓰여도 다 중단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따로 관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어린이집 따로 다르더라고요. 그 부모 동의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떻든. 네. 안전조치도 부모 동의 없어도 응급조치는 의사가 판단하는 거니까 선생님들은 문제 없게 하겠죠. 안전교육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네. 왜냐면 제일 재밌어 하니까 애들 끌고 다니고 숨고 뭐 하고. 체험하는 거. 네. 네. 그죠? 부모한테 올리고 체득 습관화 많이 시키고 습관 형성 많이 시키고 확실히 이 교사들 왜 그러냐면 이게 안전교육 안 시키면 사고 나면 유치원만 손해니까 충분히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생활안전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그냥 알고 있으라고. 네. 독소형, 감염형 이렇게. 네. 자연식 중독, 보존식이 그 뭐더라? 도시락 같은 거예요? 냉동 아니요. 보존한 거? 네, 밥을 냉동식품? 식단을 딱 퍼놓고 나서 아유,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그냥 버리는 거 생각해야죠. 그죠? 네, 어디에서. 식중독도 실제적으로 이게 감염되는데 예측 불허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존식이 있어야 돼요. 식중독 즉각조치, 보건소 주의사. 이게 보건소 신고해가지고 장염인지 애 개인 장염인지 민감해서 식중독인지 그죠? 네. 이게 되게 애매할 수도 그래서 있고. 몇 명 이상. 이렇게 인원 이상. 네. 검식, 대식 전에 맛, 온도, 식감, 조리 상태, 이물, 위치. 잘 먹겠죠? 교차 오염, 네. 칼이나 도마. 이거 많이, 생각보다 이게 더 많이 해가지고 신경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네. 교차 오염. 좀 주원이 진짜 교차 오염일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식재료야 끓이는데 뭐. 근데 이걸로 쓰다가 이거 쓰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잡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죠, 역학조사에서. 식중성분이. 이건 뭘까요? 전자미디어. 이게 핸드폰인가? 전자미디어? 네, 뭐 인터넷도 TV. 이게 되게 심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전자미디어로 애를 조용히 시키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뇌가 발달해서 그렇게 돼야 조용해져.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과 환상, 혼동, 사회적 관계, 단절, 기초체력 다 문제예요 진짜. 네. 순기능 보다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일상생활 문제 해결 이걸 책으로 하거나 학습도 도구로 하는 게 맞고 개인정보를
정보 추적할 때는 뭐 책 찾고 처음에 이런 거 배우는 게 나는데 컴퓨터로 다 해버리니까 인터넷으로 선배 만나고 이렇게 이걸 컴퓨터로 안 하고 다른 걸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컴퓨터에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여기서부터 먼저 하니까 이쪽으로 못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주의로 이게 못 보게 해야 되는데 학습도구.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지금 괜한 걱정일지도. 그래서 컴퓨터 나와서 이거 큰일 났다 하든지 뭐 텔레비전 나와서 큰일 났다 해도 다 살잖아. 네. 나중에 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요새는 막 책도 다 막 컴퓨터로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지나봐야 알겠어서. 근데 이제 확실히 뭐더라 달라졌다는 거지. 전자미디어 기능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용법 익히고 이게 검색을 할 줄 모르는 거 아세요? 그들이 나오는 것만 그냥 보이는 것만 봐서 자기가 필요한 걸 넣어서 필요한 걸 검색해. 아니 잘해요. 잘하는데 이거를 검색을 잘하는 능력이 있었을 때 길을 터줘야 되는데 이 검색 교육이 없어. 그래서 질문해버려. 검색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전자미디어를 통해 정보 활동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지. 자기 조작력, 조직력, 전자미디어랑 관련된 윤리의식. 이것도 그거를 말하는 거랑 요거랑 윤리의식 진짜 이거 많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가 보호되거든요. 많이 해줘야. 네. 왜? 자기가 엉뚱하게 욕했다가 나중에 그게 쌓여요. 그래서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면 얘 진짜 이렇게 낙이를 찍혀봐도 이상하게 되거든요. 본인을 보호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너무 적다는 거지. 또 횡단보지, 좌, 손, 운전자 건넌다. 이거 나도 다 하는데. 손도 드는데 가끔가다. 이게 좀 안 드나? 요거가 잘했다. 다 똑같은 일. 이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운전자 봐야 돼. 보면서 가야 된다고. 네. 휙 가거든, 이 사람. 교통안전편의장 구분, 화재 대피 훈련, 교사의 역할, 훈련 시간 모의, 비상구, 소화기, 화재 경보 작동하는 점검, 불이 났을 때 응급 약품 준비 이런 거는 선생 역할로 중요해갖고 시험 나올 만도 한데 저라면 아동 지킴이 집 개념, 동네문화 편의점 약국 지정하고 지킴이 집 문제를 알죠. 낯선 사람이 가면 들어가서 지켜달라고 하고 지정해줘야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가니까. 네, 붙어있어요. 신체 접촉은 양육, 혼란, 착취. 무섭다 이거. 성역할, 성역. 이게 혼란이 네. 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네. 등 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혼란을 뭐 하려고 하는 있는지, 기르는지, 혼란하는지, 착취하는 건지 네. 구분을 못 한다는 거잖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네. 만지지 마요 이렇게. 응급처치, 동의서, 사전보고서. 요거는 그렇죠. 나눠놓으니까 이해는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특별한 거는 없는 상황이야. 문제는 이게 특별한 게 없는 게 더 힘들어. 나는. 아니 저는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게 있잖아요. 그럼 특별한 거 외우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특별한 게 없을 때가 힘들어요. 평상시에 고농도 실내 수업 못 하잖아요. 평상시에. 그죠? 실내 수업 해야 되는데 이게 대체하려면 장난이 아닌데 수업자는 기준 실내 교육, 단축 수업, 휴원 책임 때문에 그죠? 단축 수업도 하면 왜 하냐고 그럼 법에 의해서 했다고 해야 되니까. 대처 방안, 보호 대상, 대기 오염, 피해 예방. 이게 어떻게 예방하냐? 이게 마스크 한다고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호흡기 질환, 미세먼지 민감군 이런 얘들이 더 문제죠. 노인이나 미세먼지 민감군 고위험군. 그죠? 네. 일반적으로 건강한 애는 그냥 버티잖아요. 이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조사할 때 얘기해야 되는데 애 차별할까봐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황사 마스크 상비약, 안약, 아토피 연고는 됐고 안약은 됐는데 인세일러는 뭐예요? 이레일러는 뭐예요? 이것도 약간 뭐라고 했지? 알레르기 그런 거. 알레르기 진정제? 네, 이런. 일시 쇼크 상태 막는 그런 건가? 안전 관련된 주제에 적극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와 연결해 교육하고 부모 안전교육 줄 때 도움 주고 생활주의 안전 반복적으로 안전교육 유아가 단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시켜야죠. 안전교육은. 네. 전문 단체
성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복잡하니까 네, 맞아요. 바뀌는 거죠. 우리 몸 주제로 이야기 나눌 때도 이것도 제대로 이렇게 하던 사람 아니면 이렇게 어설프죠. 왜냐면 우리도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네. 동화 듣기, 견학이 너무 이렇게 성교육을 정자 누나 뭐 정자 하고 남자하고 만나서 아기씨가 만나서 맨날 이렇게 기초적인 수준만 했다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요새 인터넷은 제대로 못했다고. 언제 제대로 할 것이냐. 맨날 애기씨 얘기만 하면 다 한 거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거, 구체적이고 진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고 하는 시대로 된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쓴 거는 굉장히 열심히 정리 많이 하셨고 정리할 필요도 있네요. 왜 그러냐면 너무 흩어져 있어서 이걸 쭉 읽어서 본문을 읽어도 이게 특별한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다음에 그나마 여기서 읽어본 다음에 빠르게 그거 읽고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이게 정리는 잘 하셨는데 네. 예? 네. 외울 때 이게 미세하게 항상 그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거 이렇게 나와서 틀리면 어떨까? 이거 빼먹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걸 다 찾아놔야 될 거거든요. 이게 생각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빼먹을 것 같다. 요거랑 혼동할 것 같다. 여기에는 이 단어를 꼭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거는 일부러라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네. 그거는 없더라고요. 저기 표지판이 올해 작년에 이거 표지판 굉장히 종류 많은데, 그럼. 표지판. 어느 정도, 엄청 많을 텐데, 교통표지판. 그래서 어린이 보호랑 보행자 보호랑 2개가 나와가지고 헐. 쉬운 건데도 수고하셨습니다. 네.